최근 한국의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테스트 키트의 품질과 생산 속도가 알려지면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것을 국가에 따라 가려서 수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 키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테스트기의 빠른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발단은 한국인의 타국 입국 과정 중에서 일본에 비해 편파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국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의 판단으로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입국 제한의 기준은 모든 국가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편파적인 일이 실제로 한국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베트남에서 말이죠. 베트남은 지금까지 한국의 투자를 받아 많은 성장을 해온 국가입니다. 투자 국가들 중 1위가 한국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2년간 베트남에 677억 달러, 한화로 약 79조 8,200억을 투자해 135개 투자국들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7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28%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의 지금까지의 빠른 발전에는 한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함께해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상한 대우를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고 강력하게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던 것이죠. 베트남이 주장하는 근거는 한국에서는 발생하는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의 숫자는 한국보다 적게 나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국내 및 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도 실제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테스트를 최대한 적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적어도 베트남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한국을 일본에 비해 매우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한국만을 이렇게 대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고야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죠.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 걸리면서 이 일본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무려 1,3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베트남은 일본에게는 아직 한국과 같은 대처는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알게 된 후 한국 안에서는 수많은 비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테스트 키트를 넘기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전 세계에서 테스트기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이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일주일에 무려 1만 4천여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제약 바이오 기업도 추가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2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테스트기 개발에 척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세계적인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빠른 생산과 이를 운영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업인 시젠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포함해 독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지로 제품 수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죠.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테스트기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 세계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국 금융 전문지 블룸버그는 테스트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린다. 한국에선 불과 몇 주 내 모든 절차가 끝났다. 미국,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언급하는 통계가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하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한국은 하루에 1만 5천 건을 테스트하는데 일본은
1,000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15배나 많은 양을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국의 전문가들도 한국과 같은 속도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몇 배나 많은 숫자가 통계로 잡힐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투명하고 빠른 대응으로 오히려 위협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일본은 늑장 대응과 의지력 없는 행동으로 인해 특이하게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는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WHO에 대한 아베의 발언도 이런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부를 때 일본을 함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부류에 넣는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 직접 테스트기를 일본에 가져가서 일본인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 결과를 아베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아도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한 사람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대량으로 테스트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이 많은 테스트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대량의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은 손정희 회장의 SNS에 댓글을 달면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너무 독단적이며 갑자기 이러한 일을 벌여봤자 일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해준다고 해도 이제는 알아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을 보고 와서 이러는 것인가? 좋지 않은 표본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기도 했죠. 국민들을 위해 빠른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 표본이라는 비상식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손정희 회장은 기여하려던 테스트 물량을 전부 철회해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이번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 숨기려는 것이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일본은 늦었지만 손정희 회장 덕분에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억지로 눌러놓았다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본받을만 하다며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모범이 된다고 대대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구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간지 르몽드는 대규모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은 과거의 위기를 통해 현재 대량으로 일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뉴스 통신사 AFP는 한국이 초반에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겪는 듯 보였으나 이후에 수치를 개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본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에서나 볼만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등 전 세계가 놀랄만한 창의적인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최대의 국가적 역량을 뽑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베가 한국과 비교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에 대해 아베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며 한국처럼 빠른 검사도 못하면서 어디서 한국에게 비교할 것인가라며 우회적으로 비꼬는 언급을 했습니다. 매우 청량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베트남의 대처를 바라보는 시각과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한 비난과 칭찬을 하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행동은 너무나 옳은 것이다. 한국인을 예전처럼 받으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일본도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통제하는데 베트남도 공항에서 당연히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사요시 손의 행동은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닌가? 일본 전역을 테스트해보면 이미 10,000명 이상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숨긴다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생각이 있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지만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 힘들다. 일본인들은 본인들의 정부의 늑장 대응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지만 잘못된 가능성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애국심인지 모르겠지만 대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위험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인정받던 베트남도 지금 자국민이 유럽을 다녀온 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 명에 해당하는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테스트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진짜로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제대로 현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돈 되는 라디오 채널에서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 2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입자분 관심 기업인데요. 이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을 운영하다 보니 바이오 기업도 제가 한번 다뤄보게 되네요. 저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또 관심사도 현재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래 시대의 한 축이 바이오 기업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참고용으로 재미로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LB 그리고 휴온스라는 두 기업의 기업 개요 정도만 간단히 공유를 해보게 될 텐데 HLB부터 가보죠. 이 HLB 같은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 내재 가치 분석법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 바이오 기업이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라고 언급드린 건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 프리 캐시 플로우라든지 뭐 RIM 같은 이런 어떤 팩터들 아니면 툴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고, 즉 현재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 EPS, 뭐 매출액,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안 보면 안 되겠지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결국 이런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과 미래의 이익성의 핵심이 꽂혀 있는데 개요부터 한번 가보죠. HLB의 최근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제가 볼 땐 공격적인 M&A 확장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항암제, 어필리아 등을 인수했고 올해 더 뉴스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 기업 아니어도 이런 공격적인 M&A는 회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뭐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너무 사업을 다각화는 뭐 대책 없이 문어발로 다각화하면 안 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M&A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물에서 이제 HLB에서 다뤄볼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부터 가보죠. 이 이뮤노믹, 그러니까 HLB가 인수한 이뮤노믹의 신약 후보 물질들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물질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취합해서 이제 전해드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교모세포종 치료제 ITI-1000 정도 되는 이 교모세포종은 표준 치료법인 TMG 방사선 치료에 MOS가 약 1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요. 5년 생존율이 한 5% 미만인 최악의 암종입니다. 이 ITI-1000은 임상 1상에서 무려 MOS 이제 41개월 그리고 MPFS 25개월의 결과를 내냈고, 또한 환자 11명 중에 4명이 5년 이상 생존을 했고요. 6명이 3년 이상 생존을 했습니다. 걸리면 보통 수개월 내에 이제 사망을 하게 이르는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목숨을 여럿 살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ITI-1000이 현재 FDA, 미국 FDA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150명 중에 120명 이상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임상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 중간 결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결과가 이제 1상과 유사할 경우에 HLB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할 것이고 전 세계 교모세포종에 어느 정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약간 시점을 작년 시점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큰 틀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쌓아온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거를 작년 시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리보세라닙, 이 주력 자산이 결국에 리보세라닙의 NDA 같은 건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새로 인수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필리아가 이제 또 유럽에서 판매허가가 획득이 됐고, 그리고 FDA 프리 NDA 미팅도 진행 중이고, 즉 이 HLB라는 회사가 5년 내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던 목표가 점점 좀 가시화돼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제약 바이오에 아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제약 결국에는 기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업 안에서 사업 구조라든지 원가 매출 구조라든지 어떤 상품에 의해서 일반 대중보다 자신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을 때 이제 위험도가 낮춰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그 정도의 강점을 확보할 배경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기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나 도박성,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도박성이 심하지만, 이런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업들의 그런 게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잘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첫 번째 배터리가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 휴온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업체는 ETC 판매랑 CMO, 그러니까 수탁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부르죠.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는 보톡스 같은 뷰티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ETC 판매가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비율도. CMO,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CMO 업체죠. 이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뷰티 헬스케어 분야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성장성은 톡신이나 보톡스나 여성 건강기능식품의 규모 추이를 보면 결국에 거기에 어느 정도 연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톡신 시장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CAGR 연평균 성장 기준으로 한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뭐 그냥 들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톡신, 여성들의 관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관심, 향후 전망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톡신을 미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용으로의 수요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꽤 있고요. 그리고 ETC 사업 부분은 견고한 이런 영업망 및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치과용 리도카인 주사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매해 2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3개의 주사제에 대해서 FDA로부터 제너릭 품목 허가, 그러니까 ADNA를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한 2건 정도의 주사제에 관해서 ANDA를 이제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탁, 그러니까 CMO 같은 경우에는 저만제 수탁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캐파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제약 바이오고 HLB도 제약 바이오지만 결이 조금 다르죠. 이 기업은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P 레이쇼나 ROE 모두 안정적인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뭐 건전하고요. 순이익률도 10% 정도 되니까 꽤 높죠. 근데 제가 안정적이라 표현한 게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업사이클이 열려 있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취향이지 뭐 안정적인 게 무조건 좋거나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건전한 재무 구조에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요. 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려면 차트를 보고, 현재를 보려면 재무 구조를 보고, 미래를 보려면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이제 주식 투자자 뭐 기업 분석가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재무 구조 안에 현재와 과거의 실적, 그리고 부채 비율, 이 사람이나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즉 뭐 회사의 면접을 본다 하면 자기소개서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성들이 얼마나
미용이나 치료로서 톡신에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증가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휴온스라는 기업이 잘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지 뭐 여러 가지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또 휴온스라는 기업이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개별 인정형을 획득했었죠. 올해 4월에 홈쇼핑 채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를 하고 있고요. 갱년기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에는 백수호 사태 이후에 아직까지 주도 품목이 없고, 홍삼을 제외하고 나면 경쟁자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고려하면 추가적인 여기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또 국내에서 보툴리늄 톡신 품목 허가를 4번째로 보톡스를 취득해서 작년 3분기부터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고 있고, 뭐 요것도 결국에 휴메딕스가 에스테틱 의원의 휴메딕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로열티로 인식하는 구조인데, 경쟁사 대비해서 제네릭 영업망을 기반으로 향후 미용용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치료용에서 상당한 캐파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 시장에서 나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영업망도 그렇고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개량 신약도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국내 3상 투약이 완료됐죠. 그리고 유럽 임상 IND 준비 중이고, 뭐 국내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 국내 임상 2상 IND 하고 있는 뭐 과정이고, 뭐 그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바이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미래 이익 예상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현재의 이익, 미래의 이익에 대한 할인율,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업 가치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경우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할인율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에 주가적인 부분이고요. 기업만 바라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해야 되고,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좀 더 커져야지 인류의 어떤 건강과